한 번에 모든 것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내 머리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취업상식, 금융일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일정 종류의 외환을 일정 환율, 즉 이미 약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이 외국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선물환이라고 합니다. 미리 환율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그 정해진 환율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환율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이 회사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코코본드라고 합니다. 회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될 경우 투자 원리금 전액이 상각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본국의 운용상 규제를 피해 금융, 조세, 외환 관리 면에서 특전을 제공하는 타국, 즉 역외에서 운용하는 선물환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역외 선물환입니다. 만기에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 환율과 지정 환율의 차이만을 정산하기 때문에 차액 결제 선물환이라고도 합니다. 차액만 결정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고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1달러에 1,000원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1달러에 1,100원이 되었을 때 1달러를 1,100원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환차손 1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구매하기로 약정했는데 현재 시가가 3개월 뒤 현재 시가가 1,1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100원에 대해서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죠. 그러므로 1달러 교환 시 차액 부분 1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네 번째,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지니 개수입니다. 0과 1 사이에 값을 갖게 되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하며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등 곡선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0.4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으로 옵션 등을 이용해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영성과는 무관하게 주가나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나 주식에 비해서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6번째,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가지므로 이중보호를 받는 것이 특징인 이 채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커버드 본드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으로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7번째, 빈곤 계층들의 소규모 사업 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뜻하는 것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설립된 그라민 은행이 대표적인 이 대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작은 신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미소금융이라고 부른답니다. 8번째,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조달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순이자 마진이 되어집니다. 순이자 마진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이 커지는 반면 고객의 예금을 저금리로 유치해 고금리 대출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운용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순이자 마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번째, 전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1998년 발생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를 3차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위험을 상쇄시키는 능력 때문에 정시 침체로부터 옵션 보호자를 보호하는 풋 옵션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생긴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린스펀 풋입니다. 그린스펀 풋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시 역사상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굳어진 계기는 1998년 발생했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사태로 LTCM이 파산 직전에 몰리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때 3번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한 긴급조치 덕분에 LTCM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그린스펀의 능력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상쇄시키는 이런 능력 때문에 정시의 침체로부터 옵션 보유자를 보호하는 풋 옵션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그린스펀 풋이란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10번째,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옵션 가치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일정 시점, 약속한 일정에 매도자에게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다시 팔 권리를 갖는 이 거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풋옵션 제도입니다. 풋옵션 제도는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기본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야 하는 것이죠. 11번째, 그린스펀의 후임자인 이 사람의 잦은 말바꿈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어 옵션 보유자들이 만기 이전에 이를 털어내게 되는 콜 옵션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버냉키 콜입니다. 벤 버냉키의 취임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응급 수위에 따라 증시가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버냉키 충격이라 불릴 정도로 주가가 급락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해 금리 인상의 우려가 줄어들면 버냉키 효과라 표현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12번째,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수요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네트워크 효과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자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3번째, 어떤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주위에 누군가가 사게 되면 선뜻 구매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펭귄 효과라고 합니다. 펭귄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천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펭귄들도 따라서 같이 들어간다고 하죠. 14번째, 경기가 침체된 후 회복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금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더블 딥입니다. 두 번 다시 떨어진다는 뜻이죠. 원하는 곳에 갈 때에는 쉬어가는 일이 있어도 가는 걸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답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딘 당신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